왜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여러 가지 단어로 이 자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자폐증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거고, 그럼 자폐 스펙트럼, 왜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약 5년 전에 그 DSM-5가 개정됐을 당시에 자폐증보다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자폐성 장애라고 용어가 조금 더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ASD라고 얘기하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라고 얘기합니다. 자폐면 자폐고 자폐 스펙트럼은 왜 또 뭘까라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펙트럼은 뭐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폐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어도 그 모습이나 성향과 특징이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 말을 또래 수준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아예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폐 성향 중에 시각 추구가 강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청각 추구가 강한 친구들이 있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반복 행동이나 상동 행동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폐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자폐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몇 개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진단 소견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성향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꽤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도 되시고 헷갈리기도 하시고,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짧은 시간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정확히 얘기 듣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또 병원이 워낙 대기가 길잖아요. 뭐 짧으면 2, 3개월, 길면 1년, 2년까지 대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얘기 듣는 것만 기다리기에는 우리 아이의 지금 이 중요한 시기가 그냥 아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폐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알고 이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집중해 나가시는 게 부모님들이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아이들이 자폐 성향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시각추구, 어떤 아이는 손상동행동, 어떤 아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암기 능력이 좋아서 숫자 글자 다 읽고 쓰는 친구들이 있고, 반면에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타인과 관계 형성이 원활하지 않는 거,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사회성 발달이 느리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없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사회적 경험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자폐인가? 좀 느린데 좀 사회성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되실 때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니 일단 사회적 경험을 늘려줘야겠다. 집에서도 혼자 놀지 않고 같이 놀도록 하고, 친구들 있는 놀이터에서도 나가서도 놀고,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하고 잘 노는지 선생님이랑 의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그냥 좀 말이 느려서 혹시나 해서 상담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언어 발달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아이도 단순히 언어가 느린지 또는 자폐성이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면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 야기들 자폐 성향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줘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서로 마주보고 하하하 웃으면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고 지금부터 행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다 보면은 성향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폐 성향 가지수가 대부분 다 해당하는 아이들, 한두 가지 정도 해당하는 아이들 정말 다양한데,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하다 보면요, 아무리 자폐 성향이 가지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사회성이 좋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자폐 성향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 언어도 좋아지고 모방 능력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면서 자폐 성향은 소거되고 건강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폐 성향은 몇 개 안 되는데 사회성은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치료에 있어서 사회적인 경험은 늘려주지 않고 뭐 앉아서 학습시키고 지시하는 거 따르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하면 적었던 자폐 성향이어도 성향이 점점 많아지거나 짙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폐 치료하는 방법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바로 사회성. 사회성이 좋아지도록 이끌어주면은 이 자폐 성향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또 발달이 느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해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혼자 노는 시간 줄여주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놀아주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 종일 놀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누군가 만나는 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자폐 성향, 어떤 게 자폐 성향이고 자폐 성향이 심한지 아닌지, 그럼 이 행동도 자폐 성향에서 그런 건지, 언어 느린 것도 자폐증에서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은 일단 딱 끊고 지금부터 아이가 누구랑 같이 놀고 아빠랑 몸놀이하고 엄마랑 조곤조곤 언어놀이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만들어줄까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부터 이 사회적 경험을 늘려주시면 이게 자폐 성향인지 아니었는지 헷갈리고 했던 부분들이 좋은 방향의 발달된 모습으로 아이를 관찰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의 모습 중에 이건 자폐 성향인가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하다 보면 어느새 없어져 있고, 또 시각추구나 청각추구 혼자 놀면서 자극추구 했던 것들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친구 눈 마주치고 엄마 아빠 눈 바라보면서 애교 부리고 하다 보니 또 시각추구적인 부분들도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소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누가 좀 더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딱 결정된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회성 중심으로 계속 해나가면 걱정 근심은 계속 줄어들 거고 아이의 변화 가운데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닐까 고민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단 사회적 경험을 늘려주어라. 꼭 이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이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 나누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